우리는 세계 대백제전을 전 국민의 관심과 아시아의 각 국가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범노민지원협의회 우리 충남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우리 지역의 많은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많은 공직자분들, 그리고 세계 대백제전에 아낌없는 협찬과 참여를 했던 많은 기업인들, 우리 모두가 일구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많은 국가적인 혼란을 겪었던 세종시, 행복도시에 마침표를 찍은 해이기도 합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더 이상 이제 흔들림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정지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두 번의 국회의원 총선거, 두 번의 지방자치 선거 때 세종시 건설은 선거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어떤 국가정책 목표 사업 중에 이렇게 6번의 국민적 총선거를 치렀던 정책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과 영광으로 이 세종시 논쟁의 종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명하고 법률로 정해놨다 한다면 자기의 견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깨끗이 승복하고 차질 없이 이 세종시 건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내년도의 예산, 내후년까지의 주요 기반 시설 사업에 있어서 행복도시 건설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는 감시자의 역할도 할 것이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6번의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서야 논란의 종지부가 찍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사업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 크기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 논란의 종결이 찍은 만큼 사실 없이 건설되기를 촉구하고 충남도도 이러한 일에 거듭 힘을 보태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인구 9만, 공주, 장기를 포함한 연기군 전체를 또 다른 광역단위, 대한민국의 단위로 충청남도는 떼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도민들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충청남도의 노른자 땅을 떼어준 것입니다. 이 떼어준 땅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감시, 감독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도청 이전 사업이 지원 기준을 현행 도청 건물의 공시지가로부터 감정가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의 수정을 얻어낸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의 규모와 크기에 대한 행안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도청 이전의 신축비 사업을 정부로부터 증액 기준을 상향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해서 민선 5개 출범으로서 본격화된다면 당신의 도정 방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역시 16개 시도 지방정부 중에서 충남도 지방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모든 갈등과 요구들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가장 책임있게 반응하는 조직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주권자인 주민을 도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그로부터 참여보다는 아주 제한된 거리 내에서
어떤 정책 결정의 통보만을 일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현재의 갈등을 풀 수도 없고 그 갈등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고달프더라도 그 요구들을 수용해서 그것을 국가와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 양극화 시대의 갈등, 그 양극화 시대의 갈등을 대표하는 비정규직과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한 걸음이라의 전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또 양극화 시대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의 정비, 21세기의 새로운 인력의 수요에 대비하는 행복한 중등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이러한 환경들을 교육, 복지, 건설, 교통 모든 정책에 이러한 정신들을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우리가 봐왔듯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역사와 문화와 예술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심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을 살리는 실질적인 작업에 저는 들어가려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제방뚝에 그 강아지 풀라고 잡풀라고 그 토담 흙길에 콘크리트로 쭉 깔아놓는 것이 흉측하다고 다들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방뚝을 콘크리트로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좋은 공법은 없을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 아이템들의 목록들을 좀 찾아서 4대강 특위위원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좀 하고요. 국가의 수십조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대화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압박과 그 전선을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저는 다음 선거 때 분명히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설령 좋더라도 혼자서 그렇게 독단을 부리는 것이 더 많은 후유증과 사회비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철학을 실질적으로 저는 이명박 정부가 공유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방적 밀어주기와 결과주의, 성과주의, 한탕주의 이런 식의 국정운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국민들께 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